안녕하세요, 세령님. 네, 안녕하세요, 지웅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세령님을 많이 뒷조사를 했지만, 세령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라우마 치유 요가를 안내하고 있는 최세령이라고 하고요. 매달 3주간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고, 이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조금 더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음. 그런 수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세령님은 트라우마 치유 요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또 1분 전홀링을 네, 같이 네,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신기해서 네, 도대체 어떤 요가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네, 어떤 저널링을 하시길래 네, 트라우마 치유라는 이름이 붙는 건지 네, 궁금한 게 사실 되게 많아서 네. 이렇게 막 모셨습니다. 네, 오늘 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차근차근, 네.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은 기록을 언제 하셨는지를 물어봐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요가를 사실 안내해 주시고 네, 기록도 하고 이러시니까 네, 두 트랙을 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가는 혹시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세요? 요가는 사실 마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네. 저도 사실 지웅님처럼 불안감이 되게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를 하면 네. 끝까지 잘 못하고 네. 한 3개월이면 그만두고 어, 그러니까 뭘 하면 조급해서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고 네, 네,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도전을 안 하고 네, 네. 그런 어떤 굴레가 반복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멈춰야겠다. 이 패턴을 깨야겠다라고 해서 요가랑 명상을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방식으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내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실례지만 그 시기가 나이로 따지면 어느 정도 시기로 혹시 20대 중반. 아, 네. 그러면 그 요가와 같이 또 이 저널링도 하시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기록 많이 하시나요? 딱 제가 정말 힘들었던 때는 매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네. 쇼펜하우어가 60년 동안 일기를 매일매일 썼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굉장히 힘든 사람이잖아요. 네. 굉장히 생각도 많고, 네. 항상 내가 제일 힘들고, 뭐라 그랬지?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단 태어나자마자 죽는 게 낫다라고 했던. 맞아요. 근데 그만큼 정말 저도 힘들었어서 매일같이 일기를 썼었는데 어느샌가부터는 잘 안 적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찝어서 타이밍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순간 그냥 이 힘든 것도 다 감당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걸 벗어나려고 글을 썼었는데 네네. 벗어나자면 날 수 있지만 네. 그걸 다 벗어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면 결국 내 취약한 부분들, 그리고 내 약점들, 그런 것도 표출을 해야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너무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나는 그냥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뭐 크게 힘들거나 너무 큰 고민이 아니면 사실 그렇게 열심히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 네. 근데 그 힘든 시기를 어쨌든 기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네. 도움을 좀 받으신 경험은 있으시네요. 네. 저희가 원래 보통 쓰시는 노트들을 보여달라고 네. 요청을 드려요. 네. 근데 세령님은 되게 재밌게 네. 또 아이패드에 네. 기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잠깐 구경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아이패드를 제가 일기를 쓰려고 샀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이게 항상 공개 선언 효과가 저는 되게 중요해서 네네네. 이걸 한국인들 원래 그렇잖아요. 뭘 시작할 때 돈을 써야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쵸. 저도 이게 필요한데 나한테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이걸 내가 그냥 해버리면 얼마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기록용으로 사자라고 해서 하고 이렇게 다이어리를 네. 연도별로 나눠서 네. 21년이면 21년 이렇게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때그때 생각을 네. 매일 적었어요. 어, 이렇게 해서 뭐 네. 길 때도 있고 짧을 네. 때도 있고 하면 네. 이렇게 적어놓고 예. 저널링을 할 때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네.
그냥 솔직하게 내 감정을 적는 게 맞지만 그걸 너무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남을 탓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감정은 정말 내 편으로 적되 네. 나중에 꼭 요약을 한번 해서 네. 그걸 네.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또 정리된 걸 저는 인스타그램에 또 올렸어요. 그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네. 네. 매일매일 올리겠다라고 다짐을 해야 네. 네. 제가 정말 시간을 내서 이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네. 약간 미디어를 활용해서 음. 사실 저와의 약속이었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보고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또 알게 되기도 했고 그런 분들이 똑같이 뭔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네. 네. 그게 또 여기까지 이끌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그 기록을 시작을 하시고 나서 네. 이제 내가 안 좋은 감정이나 안 좋은 생각들을 일단 다 적었고 네. 그 적은 것 중에서 내가 좀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네. 이제 인스타에 올리셨단 말씀이시죠. 네네네. 근데 그 내용을 보고 네.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좀 네. 생기기 시작했고 네. 어떻게 보면 요가랑 기록이 다 나의 어떤 치유나 네네. 내 상황을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들인데 네. 내가 도움을 받았고 네.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필요하겠다 네.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네네. 이번에 읽어봐야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네. 피카소가 한 말이에요. 네. 삶의 의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은 그 재능으로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지게 돕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제가 어떤 걸 해야 될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 계속 그걸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네. 사람들이 나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뭔지, 네. 그걸로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저를 치유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들이 누군가가 자꾸 저한테서 원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나의 재능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읽고, 또 내가 겪었던 그 감정을 그들에게서 느끼고 또 같이 좋아지도록 돕는 것이 어쩌면 나의 재능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더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은 사실은 뭐 나의 개인적인 기록이니까 네. 그 정리하고 하는 능력은 뭐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네. 요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어쨌든 학생이셨었을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또 따로 공부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았나요? 네, 공부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요. 네. 사실 모든 게 그러하듯이 자격이라는 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고, 이제 물질적인 것들이고 피상적인 것들인데, 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가치를 나누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는 되게 수월하게 그래서 그 자격은 끝냈던 것 같고, 그 안에서의 저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말씀하신 가치. 네, 네.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가치를 거기서 찾으셨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지금 계속 수업을 또 진행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같은 수업을 들어도요, 요가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가에서 한 동작을 아사나라고 명칭을 하는데, 네. 그 아사나의 완성도를 조금 더 깊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그 아사나를 완성하는 동안의 과정 속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요가를 하는 그 중에서 그 움직임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는지에 집중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그 본인이 네. 추구하는 가치가 그대로 수강생들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치가 없으면 사실 똑같은 수업만 계속 반복하는 강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느꼈던 그런 가치를 찾으면 그것들에 맞는 사람이 이제 점점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가치를 찾는 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세령님께서 네. 요즘 이제 찾으셨고, 네. 요즘 추구하고 계시는 어떤 그 요가에 대한 가치는 어떤 건가요? 요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상위에 있는 요가를 라자 요가라고 해요. 왕이라는 뜻이고, 라자 요가는 사실 동작이 없어요.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요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깨어나는 것인데, 그 지금의 요가는 너무 그 모습에만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알려드리고, 정말 단순한 동작 안에서도 내가 평정심을 찾을 수 있고 나를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요가라는 걸 조금 더 전달하고 싶어요. 너무 진지한 얘기이긴 한데 이제 사실 고대 인도에서 왔잖아요, 네, 요가가. 네, 그리고 한 기원전 한 1500, 2000년 전 사이에 네, 왔고 네, 그 기원이 사실은 베다경전에 있고 네, 그 베다경전의 사실 기원은 아트만이잖아요. 네, 자기 자아. 네, 이런 걸 좀 수업 때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다들 되게 좋아하세요. 네, 진짜 요즘 뭐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네, 진짜 나는 뭘까? 네, 나다운 건 뭘까? 음, 거기서 말하는 그 나가, 우리의 선조들은, 음, 인도 쪽에 있던 그 선조들은 네, 아트만이라고 불렀고, 그 경지에 가기 위해서 어쨌든 요가를 시작한 네,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그런 최고의 경지가 결국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림? 네. 만나는 것이 너무 신비롭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령님이 추구하신다라는 네, 거죠. 저의 궁극적인 건 그건데, 음, 음. 그걸로 가기 위해서는 나를 붙잡고 있는 족쇄들을 다 깨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족쇄들이 대체로는 과거에 있거든요. 아, 과거에 있고, 지용님께서 시간에 대한 부분도 강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동일해요. 이 마음이 족쇄가 잡혀 있는 이유는 과거를 현재로 착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과거에 이미 벌어졌고 없어진 경험인데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그 고리를 끊어내야지 진짜 현재에 존재할 수 있고 진짜 나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방식을 이제 인도 철학의 기반으로 해서 전달을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모호하다고 해야 되나?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구름 속을 이렇게 걷는 그런.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저도 많이 찾아봤고,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 치유 요가라는 걸로 어떻게 보면 안내를 해드리고자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요가가 갖고 있는 그 네, 최고의 경지를 네, 추구는 하시지만 네, 사실 현대인들한테 이게 되게 낯설잖아요. 네, 네. 이런 게. 그리고 이미 벌써 뭐 자아 이런 네, 단어만 얘기해도 되게 요즘은 힘들어하는 네, 분위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되게 이제 현대에 네, 맞춰서 해석하고 계시는 거 네.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최근에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이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였는데, 네. 거기에서 시다르타라는, 사문이라고 하나요? 사문이, 네. 계속 수행길을 걷다가 부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다르타 그분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말이 앞뒤가 약간 안 맞습니다. 분명히 뭐 이런 전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부처가 이것은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거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깨우침이라는 건 네. 어떤 방식으로도 전달할 수 없고 어떠한 말로도 전달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전달을 하는데 실제로도 내가 느끼는 감정을 하나의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일면으로 보면 그냥 트라우마 치유 요가라는 면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한 걸음 깨우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일기를 쓰는 부분도 어쩌면 그 다른 한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지 하나하나를 다 틔워내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가치로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 네. 너무 좋은 내용이네요. 사실 족쇄라는 표현을 쓰셨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족쇄의 원인이 시간에 대한 착각, 네. 과거를 자꾸 현재라고 여기는 것. 네네. 과거에 이어진 것이 계속 현재와 미래에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네네네. 이게 심리학에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편향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고 네. 뭐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끊임없이 계속 과거를 네. 되새기고 하는데 이걸 되게 풀어준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요가는 사실 인도 전통이고 네. 불교는 물론 당연히 영향을 받긴 했지만 네. 그 고타마 시다르타는 어쨌든 자기만의 네, 자기만의 불교란 철학을 세웠기 때문에 네.
왜 제가 재밌냐면 전통은 사실은 그 요가에 있지만 시다르타는 사실은 다른 면을 봤잖아요. 고통을 봤잖아요. 그래서 고진멸도를 주장을 했고 그래서 열반을 주장했고 네. 그래서 초기 불교가 굉장히 사실 혁명에 가까운 네. 철학인데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전 재밌어가지고 네. 네. 분명히 저는 이렇게 겉핥기로 아는 거고 아니에요. 직접 그거를 이제 실현하시는 분 앞에서는 제가 사실 뭐 할 말이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재밌는데 보시는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네. 전통은 되게 우리가 아는 그 요가의 전통을 따르고 계시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가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고통을 좀 해소하고 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네, 네. 나아가기 위해서 네. 좀 자유롭게 만들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게 좀 되게 소름 돋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 또 어떤 초기 불교의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고 사실 그거는 저는 종교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무엇도 판단하지 않고서도 온전하다라는 건 종교, 과학, 철학 다 불문하고 맞아요. 궁극적으로 정말 이 세상의 본질이어서 그거를 단어로 규정할 수는 없는 개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의 하나의 방식이 종교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 그냥 뇌에 맞춰서 내 뇌의 구조가 과학에 조금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세계의 이 본질을 과학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숫자에 더 친숙하다라고 하면 수학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저는 그냥 그런 수단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전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이 어떤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계속 순환을 하고 그러니까 나의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 모두 나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교류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뭐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 다 같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맞아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 수단만 다를 뿐이지 네. 그것을 뭐 중국으로 가면 그게 도가 되는 거고 네. 네. 사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네. 땅으로 살짝 내려와서 네.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그래서 세령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이제 요가고 네. 특히 또 요가에서도 트라우마라는 것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네. 뭐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들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이 뭔가 평온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어떤 좀 이렇게 프로세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전체 구성? 참여자 입장에서 네. 어떤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될까요? 일단은요, 여기서 다루는 트라우마는 사실 그 일시적인 트라우마는 아니에요. 그 교통사고라든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커다란 트라우마는 아니고, 과거 어릴 적부터 차곡차곡 쌓여왔던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대체로 어릴 적에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은 위계 질서에 대한 어떤, 고통이 있거든요. 부모님이든 아니면 외부의 어떤 분이든 자신을 힘으로 혹은 권위로 억누른 그런 관계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자신을 억눌리다 보면은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 분명히 슬픈데 슬퍼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슬퍼하지 않기로 생각을 하는데 몸은 슬픈데 내 머리는 슬프지 않다고 해버리는 거죠. 내 몸이랑 점점 멀어지고 감각이 둔해져요. 그 감정을 느끼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내 몸이 분명히 아픈데도 나를 혹사하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주어지는 걸 하고 이런 게 사실은 뿌리는 어릴 적부터 타고 내려가서 그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요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요가를 통해서 몸을 다시 가깝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 치유 요가를 할 때는 몸의 한 부위별로 집중을 하면서 이제 몸의 감각을 다시 인지하는 그래서 내 몸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과정을 가지고요. 그걸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나라는 걸 일단 알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 기분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는 뭘 선택했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나에게 가져다 줬는지 이런 나라는 사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트라우마에 대한 개념을 이제 네. 그렇게 잡으니까 좀 네. 이해가 되네요, 이제. 이게 왜 족쇄가 과거
대한 기억들을 어떻게 이걸 몸으로 어떻게 이걸 치유한다는 거지? 네. 이게 되게 그 과정이 궁금했는데 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일단 몸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판단이나 생각과 감정들이 네. 불일치되는 부분들을 네네네. 일단은 일치시키는 작업.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네. 되게 부자연스러웠던 것들을. 네. 아, 네. 이제 그 과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거를 하면 네. 마음의 힘이 점점 커져요. 네. 그러면 사실 제가 안내하지 않아도 네. 누구든지 자기 패턴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네.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러면 내가 계속 이걸 선택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조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꾸 선택을 빨리빨리 해요. 근데 그게 계속 안 좋게 돌아갔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계속 나를 계속 돌아보고 인지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자꾸 급함이 올라와서 이 선택을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실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계속 같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자기 네, 관찰하는 메타인지 뭐 이런. 네. 그것이 이제 생길 수 있는 네. 상태가 되는 것이 네, 마음의 네. 힘이 생긴다 네, 네, 표현하시는 거군요. 네. 이렇게 이제 마음의 힘이 커지면 또 나중에 이제 저널링을 통해서 네. 정말 직접적으로 트라우마를 대면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때도 그걸 감싸 안을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네. 그걸 적는 순간 바로 빨려 들어가서 또 동일시 되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과. 그러면 그거를 들여다볼 수 없고 또 그냥 고통 속에 또 글을 적고 나는 또 왜 힘들지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마음의 힘을 먼저 키워놓고 네. 나를 돌아봤을 때 네. 그 과거의 나까지 안아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이제 트라우마 치유 요가의 단기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과정이네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몸과 어떤 마음에 일단 이 신호를 연결을 다시 네. 시켜주고 네. 그 다음에 그 신호가 연결이 되면 마음의 네. 힘이 커지면서 네. 자기 관찰 능력이 이제 생기고 제대로 네. 생기고 그 관찰 능력이 결국은 이제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자꾸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는지를 네네. 보게 만들어서 그걸 내가 이제 감싸 안게 되고 네네네. 다시 내가 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말씀대로 힘이 생기는 과정이네요. 네. 그냥 진짜 뭐 단순히 뭐 어떤 근육이 막 강해지고 이런 느낌이 네. 아니라 일치시키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감싸 안아주고. 네. 그리고 또 그게 하나의 부분이고 네. 또 하나의 부분은 그 기억이 몸에도 저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어릴 때 누가 제 뒤를 쫓아온 적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 목이 항상 긴장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이 항상 뻣뻣하고 왜냐면 이게 무서우니까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고 눈이 뒤에 달려 있지 않지만 여기가 항상 이렇게 뻣뻣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제가 아무리 힘을 풀어도 목에 힘이 안 풀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힘이 생겼을 때, 마음의 힘이 생겼을 때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때부터 뒤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가 긴장돼 있지? 여기엔 무슨 기억이 담겨 있지?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뒤로 돌아가 보면 내가 언제 여기에 힘을 줬었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니까 어느 시점에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도움이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지금은 그때 나한테 자유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족쇄가 풀리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뭐 이제 예시로 세령님 본인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내가 이제 돌이켜 봤어요. 이렇게 이제 백캐스팅을 계속해서 뒤에 갔더니 내가 어릴 때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에 대한 되게 공포감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목 근육을 계속 긴장을 시켰구나까지 이제 알게 됐으면 거기서 말씀하신 족쇄를 푼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시간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일 뿐이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건 과거다. 네. 지금 현재 아니다. 네네.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그 작사가, 김이나 작사가가 했던 말 중에 제가 정말 와닿았던 말이 과거는 없다 치면 없는 거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과거가 지금이 아닌데
우리는 계속 그걸 몸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트라우마 반응도 몸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당시 느꼈던 게 동일한 상황에서 몸이 먼저 발현을 시키고 심장이 뛰고 몸이 굳어버리고 혈류가 빨라지고 다 몸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몸에 저장된 기억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진심으로 이해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몸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네. 10월 달에 자리가 있나요? 제가 너무 들어보고 싶어서. 근데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는 않고요. 아, 네네. 정말 실제 수련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소통은 대부분 뭐 메시지나 메일이나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사실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고민을 털어놓아 주시는 분들이 정말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프로그램이 또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들으니까 네. 더 듣고 싶네요. 사실 그래서 모시기도 한 건데 네. 이게 이 전체 과정이 사실 한 달이고 한 달도 매일이 아니라 또 그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저녁 10시에 하셔서 30분 정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1분 저널링을 하고. 네. 저널링은 알림을 드리면 매일매일 그분들이 할 수 있게 알림을 드려요. 그건 이제 자유 시간에 하시면 네네네. 되고. 네. 그럼 어쨌든 하루에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너무 저한테 흥미로웠고 아마 그 30분 안에는 말씀대로 실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가 거쳐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기회가 없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도 좀 대놓고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너무 들으면서 너무 나도 듣고 싶다 생각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셨군요. 제가 또 궁금한 건 이런 프로세스, 그러니까 뭐 크게는 뭐 4단계라고 할게요. 이제 그냥 일치시키고 마음 힘을 키우고 그리고 그걸 감싸 안고 그리고 물론 약간 다르긴 하지만 몸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기억들을 추적해서 자유를 주는 것. 이 과정이 그러니까 어떤 뭐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서 이렇게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배우신 거에 기초로 또 약간의 이제 커스터마이징 같은 걸 하신 걸까요? 후자에 더 가까운데요. 뭐든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뭘 해도 배움은 한계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경험한 거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요가 자격증이 되게 많고 다른 자격증들도 되게 많고 예를 들면 요가는 종류별로 비냐사, 하타, 인요가 그리고 필라테스도 이제 신경계 필라테스를 하나 땄고 또 기타 다른 걸로는 심리상담사, 글쓰기 지도사, 심리치료사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개를 땄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을 다 배합을 해서 제 것으로 만든 거고 이제 트라우마 치유 요가라는 거 자체도 미국에서 이제 공인된 자격증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좋네요.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인풋들을 경험과 인풋들을 나는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아닙니다. 대단해 보이네요. 왜냐면 센터나 학원을 운영하시게 되면 물리적으로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어떤 안위를 책임져야 되시니까 불가피하게 어떤 홍보나 마케팅이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고객의 니즈를 맞춰야 되고 이러면 본질에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다고 본질만 추구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형태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요가 안내자로서 이제 세령님의 가치를 딱 보고 난 내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만 보고 가겠어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또 계속 배우시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녹일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이러니까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클래스도 점점 달라져요. 이게 진짜로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또 책 한 권 읽으면 또 새로운 게 또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더 그분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위축된
중복되게 만들지 않고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이게 막 뭐 기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나중에 뭐 10기 뭐 100기 되면 전혀 야, 난 이런 거 배웠는데 그럼 100기는 난 그런 거 안 배웠는데 막 하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졸업생들끼리 모여서 서로 자기가 맞다. 그래서 네, 그런 웃긴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기록 얘기를 너무 못했죠. 괜찮아요. 근데 기록 괜찮아요.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왜냐면 주인공은 이제 세령님이시라서 세령님이란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네. 궁극적으로 네. 네. 메소드가 단지 기록일 뿐이고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프로그램 안에서 기록을 신경 쓰고 계시니까 그러면 들으셨던 분들과의 네. 소통 과정 네. 거기서 또 어떤 피드백들이 오는지 네. 이제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피드백만 꼭 얘기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경험하셨을 때 주로 어떤 피드백이 많이 오세요? 이거를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좀 뭔가 그런 그러니까 게 있으면 네. 뭐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분들이 진심으로 했던 말을 네, 네. 아무 동의 없이 그 의사를 전하는 게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서 네, 네, 네. 모든 건 다 그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하다 보니까 네, 네. 어떤 피드백이 와도 네, 네. 그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오. 없겠더라고요. 그 되게 좋은 또 보완 체계네요. 네. 그러면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네, 수강하신 분들 입장에서. 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네. 그냥 그 안내자로서 이제 본인이 만드신 이 프로그램들을 이제 사람들이 수강하면서 네. 변화하는 과정이 느껴질 때가 언제세요? 피드백을 통해서 그 어떻게 피드백이 변화했나요? 라고 했을 때 네네. 본인의 경험을 네. 말한다든지 네네. 피드백이 사실 대체로 좋게 와요. 왜냐면 일단 하루의 마지막에 밤에 침대 위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내 몸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나에게는 큰 자기 효능감도 주고 그렇게 하면 이 신경계 자체가 완화되면서 잠도 조금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드백은 대체로 좋게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정말로 진심이 느껴지는 피드백이면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까 그 지웅님 말씀 주셨던 대로 뭐 마케팅, 홍보, 뭐 니즈를 파악해서 크게 만들고 이러는 게 센터가 있으면 그렇게 했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 자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분들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서 그렇다 보니까 되게 저렴하게 하거든요. 언제까지 적자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진짜 진심으로 네. 그분들이 아무런 허들 없이 선뜻 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방해물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저 나와의 약속인 정도로만 비용을 내는 게 그분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네. 또 수업을 할 때도 그래서 카메라도 안 키세요. 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편안한 곳에서 진행하시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 그분들이 진짜로 안전함을 느끼는 곳에서 나를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진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데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또 근데 물론 변화가 짧게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변화를 못 느끼는구나 하면 또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과정인 것 같아요. 변화가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도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변화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어쩌면. 그리고 이제 강사분들도 이 트라우마 치유 요가가 국내에는 많이 없다 보니까 강사분들도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사실 제가 들었다 해도 수업에 집중이 잘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우선일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온전히 느끼기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변화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네.
제가 그 까먹을까봐 말씀을 드린 네. 건데, 이 수업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어쨌든 궁극적으로 네. 프로그램이 좋든 나쁘든 간에 네. 이걸 진행하시는 이제 안내자로서 안내자 본인이 이것은 확신이 있고 네. 나에게도 도움이 됐고 네.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그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네. 그 진심이 어쨌든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네. 의심의 여지가 일말 끼어들 곳이 없으니까. 진짜요? 네네. 왜냐면 그 형식이 네. 어떻게 바뀌든 간에 네. 가르쳐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내가 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스스로가 이제 의심을 품을 때가 네. 있잖아요. 이게 도움이 될까? 네. 네. 이게 괜히 내가 머리만 커서 그냥 아는 척 하는 거 네. 아닐까라는 이제 저는 그런 반문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저에 대한 의심으로 커지기 시작하면 네. 확신이 약해지니까 자꾸 네. 뭐 네. 외적인 요소를 네. 붙인다든지 이런 게 생기는데 지금 그런 게 없고 네. 말씀대로 반대로 허들을 낮춰서 네. 오히려 더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게 너무 들으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까먹을까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적자로 운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네.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적자를 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이걸 이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서 네. 전파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에서 자꾸 선생님이라고 하게 되는데, 네. 쌤의 안위를 네. 이제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책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애덤 그랜트 책 중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 네. 보면, 네. 결국은 기버들이, 음. 빛을 발하게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고,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계속 주다 보면 저한테 주는 사람도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그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방식이 되든 저는 계속 할 거고 그 안에서 저는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익이 따라오면 감사한 거지만 저는 그걸 쫓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지십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네. 이제 이 지금 트라우마 치유 요가 자체도 되게 생소할 거고, 네. 또 이게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신청하고,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네. 그냥 그런 기본적인 정보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신청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약간 사심이 느껴지는 네. 저도 되게 진심이 느껴져요. 네, 왜냐면 9월 달에 제가 되게 못해가지고, 원래는 9월 달에 제가 들어보고, 네.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9월 이렇게 쉬어가게 되면서, 10월은 또 너무 늦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10월 때 들어보려고, 네. 어떻게 듣는 건가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가 지금은 혼자 이거를 다 하다 보니까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네. 매달 모집 공고를 올리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안내가 다 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 항상 이렇게 유도리 있게 조절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정원이 많아지면 저도 진심으로 그분들을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그분들도 소속감을 느끼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감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들이 정말로 여기에 편안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수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신청을 주시면 신청 문자를 또 드립니다. 확인 문자를 드리고 줌 클래스 입장하는 그 방법과 안내사항들 그리고 1분 저널링 주제와 그 방법들도 다 같이 전달을 드리면 이제 3주간 월화수목 해서 총 12번 같이 이제 수련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계속 한 달 단위로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네. 네. 3주죠. 네. 네. 지금 현재 혹시 비용이 얼마죠? 6만 원이요. 12번에 6만 원인 거죠? 네네네네. 한 회에 6만 원이 아닌 거죠? 3천 원이죠, 그러니까. 와, 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커피가 5천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커피 마시지 말고 이제 요가를 하자. 이런. 그런 의미로 5천 원을 결정하신 건가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네, 하다 저의 허들이 대충 그 정도더라고요. 뭔가를 선뜻할 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나를 아무리 낮게 생각하더라도 자존감이 아무리 낮고 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도 네. 이 정도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가 이것도 다 개인적인 판단이고 뭐 상대적인 요소들이지만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가 저와의 약속을 하기에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들으면서도 그 정도는 진짜 괜찮다 하는데 이제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네. 어떤 팬의 입장에서는 네. 왜 이렇게 저렴한 거죠?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는 그렇게 이제 줌 링크 통해서 PC가 됐든 자기 폰이 됐든 네. 그냥 놓고 어차피 화면은 본인은 키지 않으니까 네네. 그냥 선생님의 음성과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 네네,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따라하고 끝나면은 뭐 피드백이나 서로 나누는 시간은 없고 정리가 되나요? 자유롭게 말해달라고 하는데요. 네네. 대체로 네. 트라우마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채로 그런 기억을 가지신 분들은 말씀하시는 걸 꺼려 하세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 하세요, 굉장히. 왜냐면 나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거든요. 그리고 타인이 내 목소리를 듣는 것도 되게 불편한 경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따로 이제 연락이 많이 와요. 네. 그렇게 따로 선생님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네네네. 창구가 있고요. 네, 카카오톡으로 영어로 트라우마 요가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계정이. 거기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네. 저도 진심으로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준비물은 그런 통신 장비, 그러니까 PC 아니면 스마트폰만 네, 있으면 되고, 네. 그냥 자기 편한 복장. 편한 복장, 네. 잠옷. 그리고 그리고 뭐 도움이 된다면 블럭이나 쿠션이나 뭐 담요 같은 것들 준비해 주시면 네. 이제 사람의 몸이 다 다르잖아요. 생긴 네네.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이 모양을 모두가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거든요. 몸이 조금 더 유연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도구의 도움을 받으면 더 편하게 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도하는 건 이제 인요가인데, 인요가는 힘을 빼야지 깊게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는 하루 종일 너무 긴장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요가를 할 때마저도 긴장을 하면 이게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도구를 활용해서 네네. 몸이 기댈 수 있게 하고, 또 담요 같은 경우에는 뭐 무릎이 지디기지 않게 받치기도 하지만 이 모양을 내가 혼자 있더라도 만드는 게 되게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모양에 기억이 담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모양이 네. 어떠한 부정적인 기억, 수치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담요로 감싸고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네. 그런 준비물들이 있으면 네. 이제 더 본인에게 맞는 수련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필요 없으신 분들은 없이 하셔도 충분히 괜찮고요. 이 정도면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신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은 드네요. 제가 해소돼가지고. 네. 그러면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해소돼서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1분 저널링은 아까 네. 알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주제는 미리 주시고 네. 그냥 알림을 오면 그때 알림을 받으면 그때 쓰는 건가요? 네네네. 아. 이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회신을 주셔도 좋고 네. 이걸 저는 물론 제가 읽는다는 것 자체로 불편한 감정이 들 수도 있으니까 회신을 반드시 주셔야 될 필요는 없다. 그냥 혼자 쓰셔도 된다라고는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제가 뭐 알아차림이다.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라고 하면 3주간은 매일매일 1분 동안 호흡을 하면서 감정을 돌아보고 내 감정이 지금 어떤 감정이지? 그리고 그 감정이 몸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지? 이런 거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게 적어가다 보면 네.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불안할 때 심장이 뛰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중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 나 긴장하고 있구나. 불안하구나. 이걸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 거죠. 그럼 1분 저널링은 어떻게 보면 클래스 그 3일과 상관없이 그냥 매일 계속 나가는 건가요? 클래스 진행하는 날마다 네. 하루에 한 번씩 알림이 갑니다. 그럼 이것도 12번, 네네. 12분을 그럼 진행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개인적으로 하시겠지만, 네네. 따지고 보면 12분. 네. 기본은 12분. 네네. 네. 근데 뭐 필요에 따라서 네네네. 늘릴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되게 좋네요. 네. 바쁘시겠어요, 선생님. 이거 준비도 하시고, 알림도 줘야 되고, 또 다음 달 접수해야 되고, 다음 달 안내문도 만드셔야 되고. 그래서 안내문은 거의 뭐 숫자만 바꿔서 네. 그게 좋죠. 그 포맷이 이제 정해져 있으면. 처음이 어렵죠. 네. 어떻게 그걸 매번 새롭게 디벨롭 하는 것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니고. 네. 네.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 아이고,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좀 막 제 궁금한 걸 막 탈탈탈 털었는데 네. 세령님의 개인적인 부분으로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은데 네. 요가 안내자라고 스스로 이제 저한테 칭하시는 네. 걸 알려주셨고 네. 안내자로서 이 클래스를 진행하는데 클래스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네. 이게 이 트라우마 치유 요가를 진행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세요?